첫눈에 사랑에 빠진 연인이 파국을 맞이하기까지 충격적인 죽음과 어머니의 눈물, 끔찍한 유령, 남편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증언한 유령, 엘바 조나 히스터 유령 사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쓴 책 스캔들 세계사 2권의 맛보기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97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그린브리어 카운티에서 엘바 조나 히스터가 사망했습니다. 엘바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1896년 에라스무스 스트리블링 트라우트 슈라는 남자를 만나며 기록에 등장합니다. 원래 마을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에라스무스에게 엘바는 홀딱 빠져버렸지만 엘바의 어머니인 메리 제인 히스터는 남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고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법이 아니라죠. 그래도 알콩달콩 잘 사나 싶었는데 결혼 석 달 만인 1897년 1월에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퇴근할 때 시장에서 사갈 것이 있는지 엘바에게 물어보라며 동네 꼬맹이에게 심부름을 보냈고 아이는 소소한 용돈벌이에 신이 나 엘바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계단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엘바를 발견합니다. 엘바가 꼼짝도 하지 않아 깜짝 놀란 아이는 재빠르게 엄마에게 달려가 사건을 알렸고 동네 의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시신을 확인하러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으로는 엘바는 두 다리는 붙이고 쭉 뻗은 채로 한 손은 배에 대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지만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에라스무스가 엘바를 안아 침실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혀둔 상태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엘바가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은 아주 단단한 칼라가 달려있는 목을 전부 가리는 옷이었습니다. 엘바의 얼굴에는 베일을 씌워둔 에라스무스는 의사가 시신을 조사하는 동안 엘바의 머리를 끌어안고 계속 흐느껴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엘바의 머리와 목을 조사하려 하자 에라스무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절할 듯 통곡했습니다. 이토록 슬퍼하는 새신랑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던 의사는 조사를 포기하고 엘바의 사망 원인을 영원한 기절로 적었다가 이후에 출산으로 수정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 사망했기 때문에 여성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에라스무스는 신속하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무도 엘바의 시신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며 엘바의 목에 스카프를 칭칭 감아두고 이 스카프를 가장 좋아했다고 흐느꼈습니다. 엘바의 머리 주변에는 보통의 관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베개를 한쪽에 놓고 다른 한쪽에는 담요를 둘둘 말아 머리를 고정시켜서 놓았는데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녀가 저 세상에서 편안하다면 하고 눈물 지었죠. 하지만 새신랑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엘바의 머리는 뭔가 기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수상쩍기는 했지만 새신랑이 저리 슬피 우니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뒤에서만 쑥덕거렸습니다. 게다가 에라스무스는 성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리 착한 사람이 그리 끔찍한 짓을 벌였을 리가 없다며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엘바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눈물을 쏟아내며 에라스무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바의 어머니 메리 제인 히스터였습니다. 메리 제인은 눈물로 가득한 기도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딸이 꿈속에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 젊은 나이에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4주간의 절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메리 제인은 이후 며칠 동안 꿈속에서 딸의 유령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침대가에 나타난 엘바는 에라스무스가 지독히도 폭력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저녁 식사로 고기 요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극도로 분노한 에라스무스는 엘바를 공격했으며 그 결과 엘바의 목이 부러졌다고 말했고 엘바의 유령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등 뒤로 돌렸습니다. 메리 제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꿈과 유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꿈 얘기를 믿고 바로 사건을 조사하려고 든 것은 아닌 듯하며 어차피 장례식 때도 수상했다는 얘기도 있고 메리 제인이 워낙 귀찮게 구니 한번 탐문이나 해보고 다니자 싶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에라스무스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결국 엘바가 사망한 지 한 달 만인 1897년 2월 22일 경찰은 엘바의 무덤을 파헤쳐서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한테 왜 이러냐며 투덜거렸지만 조사 결과 엘바는 목이 부러지고 누군가에 의해 목이 졸려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음이 밝혀졌고 에라스무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잡혀가며 내가 한 짓인지 증명할 수 없을걸? 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가 감옥으로 잡혀가자 그의 과거가 슬슬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었고 첫 번째 부인에게는 폭행을 가해 이혼당했으며 두 번째 부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주장으로는 두 번째 부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하필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옥 안에서 자기는 결혼을 7번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이 곧 풀려날 거라 자신했기에 이리 입방정을 떤 것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에라스무스의 변호사는 메리 제인이 꿈에서 본 얘기나 믿고 다니는 미친 여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엘바를 만난 이야기를 계속 물어댔습니다. 하지만 메리 제인은 어떻게 질문을 받든 똑같이 대답했고 오히려 이는 에라스무스에게 최악으로 작용했습니다. 배심원이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법정에서 유령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어버린 배심원이 잔뜩 있었으니 말이죠. 결국 에라스무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감옥으로 쳐들어오기까지 했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도망쳐 감옥에서 살다가 3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엘바의 유령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지역에는 엘바의 유령 이야기를 기록한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령의 증언이 살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증언한 엘바 조나 히스터 유령 사건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